그 6월 9일 날 올린 건데 제가 제목에다가 혹시 우리도 하면서 물음표를 던졌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시작은 예. 대출 총량 규제. 지금까지 대출 경쟁을 하던 은행들이 그날을 계기로 일절 돈을 빌려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대출을 끊어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 한 1, 2년 안에는 나올 것 같아요. 대책이? 예. 뭐냐면 토지 공개념. 잠깐만. 아니, 그거 되게 위험한 발언이야. 네. 토지 공개념 도입 확대. 저 얘기 맞아. 이게 88 올림픽 때 할 거예요. 그 당시 35년 전에는요. 국민 84%가 찬성했대요. 이 시나리오를 잘 보면서 앞으로의 시나리오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알려십니다. 네, 분당이 전국 1등을 했습니다. 경축할 상황입니다. 네, 어떤 내용이냐? 계약 취소 건수가 5년 평균 대비 31배나 늘었어요. 이거는 독보적인 전국 1등이에요. 어떤 내용인가? 제가 국민청원 올릴 때만 해도 28배였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많이 늘어가지고 이렇게 볼게요. 자, 요게 제가 국민청원에 올렸던 건데 이게 한강벨트에서 강북 쪽에서는 성동구, 강남 쪽에서는 강동구,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성남 분당구 여기가 제일 심하더라고. 성동구는 5년 평균이 6.1건이에요. 2020년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 월 평균 보통 6.1건이야. 한 건, 두 건일 때도 많았어. 그런데 6월 달에 127건이나 늘었어요. 물론 그 전달부터 계속 늘었고요. 강동구도 114건인데 그러니까 6월 달에 월 평균이 5.8건이었어. 5년 동안. 그런데 거의 20배야, 20배. 그런데 성남 분당은 해제 발생 건수가 141건인데 물론 여기보다 많죠. 경기도니까 아무래도 거리가 더 많아요. 여기도 아파트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5년 월 평균이 4.6건밖에 안 됐어. 여기 한 건도 많죠. 뭐 많아봤자 5건, 8건이야. 그런데 올해 6월 달에 141건이에요. 141건. 몇 배? 30.9배. 31배라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경기도 내에서 44개 시군구 경기도 내에 5년 평균 대비 6월 달에 얼마나 해제가 많이 늘었나 보면 제일 꼴등이 파주야. 파주는 0.75건으로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줄었어. 그리고 또 1.3배, 1.8배 많아도 3배, 4배 이래요. 특히 과천이 엄청나게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10배 정도 늘었어. 이것도 많이 있는 거지. 경기도 평균이 2.8배예요. 근데 성남은 몇이라고? 성남은 31배라니까 31배. 막대기 보세요 이거. 그리고 제가 경기도나 다른 지역 할 때는 댓글이 많이 안 달리는데 성남만 관련된 영상이 있잖아요. 댓글 부대가 엄청 와. 내가 볼 때 건설사나 리모델링이 있나 거기 혹시 재건축이랑 리모델링이 좀 있어요? 그 알바들을 보통 풀거든. 건설사에서 시행사나 이런 데서 알바 풀어가지고 무조건 좋다는 얘기만 하고 안 떨어진다는 얘기하고 덜 온다고 그래야지 지네들 장사가 흥행을 하니까. 그리고 남의 댓글에 와서 막 욕을 써놓고서 저한테도 엄청 악글 써놔. 그래갖고 내가 나쁜 내용을 써놓으면은 또 악성 댓글을 달까봐 제가 축하한다는 얘기를 하지. 경축 진짜 축하합니다. 부럽습니다. 전국 1등이에요. 전국에 비해서도 압도적인 1등이에요. 전국 2등인 과천에 비해서도 과천이 10배인데 여기는 31배야. 야, 어떻게 이런 막대 그래프가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혼자서 이런 막대기가 나오냐 이거죠. 자, 청원 아직 7일 남았나? 일주일 남았는데 저도 이제 주위에다 동의해 주실 분은 거의 다 해주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여러분들 아래 댓글 카피 떠갖고 주위 분들한테 좀 전달해줘서 한 명이라도 더 동의해 주셔서 정부에서 조사 들어가게 요런 거. 특히 성동구랑 강동구랑 분당 여기는 조사 들어가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해 갖고 한번 조사해봐야 돼. 진짜 취소 건들에 서로 계약금 주고받고 누구 손해보고 이익 보고 했는지. 네, 이제 청원 영상 오랜만에 뒤에 붙여서 올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 6월 9일 날 올린 건데 제가 제목에다가 혹시 우리도 하면서 물음표를 던졌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시작은 대출 총량 규제. 지금까지 대출 경쟁을 하던 은행들이 그날을 계기로 일절 돈을 빌려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대출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진행되다가 그걸 가속화시킨 요인이 있어요. 뭡니까? 그거를 빗대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인지 제가 볼 때 한 1, 2년 안에는 나올 것 같아요. 대책이? 예. 뭐냐면 토지 공개념. 잠깐만. 아니, 그거 되게 위험한 발언이야. 네. 세금 제도는 그 당시에 일본이 지조라고 그래가지고 토지세를 도입을 처음으로 했어요. 폭력단 신법도
범죄와의 전쟁을 벤치마킹한 거고 일본의 지조라는 것도 우리나라에 있던 경토세를 벤치마킹했다고 이따 신문기사에 나와요. 종합토지세. 예. 지금 명칭이 바뀌었죠. 이거를 유출해 본다면 저는 한 1, 2년 안에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도입이 될 것 같아요.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어요. 12월 달에. 자, 여기에 보면요. 토지 공개념 도입 확대. 아, 저 얘기 맞아. 이게 88 올림픽 때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토지 공개념 당론 윤곽 민정당.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현재의 무기예요. 앞으로 토지 공개념을 어떻게 도입할 건지 제가 시나리오를 해보면 그거 좌파 이념이다. 공산주의 이념이다. 예. 그 헨리 조지의 그 이념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은 되냐면 내가 가장 존경하는 노태우 대통령님께서 처음에 이걸 제시했고 민정당에서도 당론으로까지 했던 거다. 왜 반대를 하냐? 왜 지금 반대하냐? 이제 이렇게 빌드업을 할 게 저는 뻔하게 그려져요. 그럼 그 당시 35년 전에는요. 국민 84%가 찬성했대요. 이 시나리오를 잘 보면서 앞으로의 시나리오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세요.